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Small Change, Deep Impact 아주 좋은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Abnormal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New Normal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mbient AI, 그러니까 AI가 세상에 퍼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앰비언트 AI의 핵심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AI 반도체가 값싸게 제조가 돼서 여러 기기에 혹은 또 어떤 단말 형태로 우리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이미 그런 게 시작되고 있고 그런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앰비언트 AI는 이번 3월 달에 시작한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이 메인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비언트 AI 랩이라는 걸 세우고요. 거기서 이미 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 도메인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 문제와 우리가 밀접하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를 풀어간다. 또 연구를 진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뽑을 때 꼭 컴퓨터 공학을 한 학생, 혹은 전기정보공학을 한 학생, 혹은 뭐 통계학을 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대학원생이 되기 전에 벌써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문제를 푸는데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AI가 많이 발전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현장의 도메인, 어떤 특정 도메인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아는 사람과 AI 전문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또 문화도 틀려요. 그래서 이 AI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다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알아야 이 스피드가 요즘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피드 있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철학에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사 40명, 박사 15명 매년 이렇게 뽑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첫 학기를 지내고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바뀐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기 위해서 개방된 환경, 그래서 교수 간의 벽도 허물고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누구든 간에 하나의 공간에서 벽이 없이 지내도록 그런 개방된 연구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그 지도교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 학기 추첨을 해서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이 그래야지 이제 이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기 때문에 넓게 사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고 여기 교육에서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꼭 그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런 벤처 스타트업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이라든지 배민 그 시리즈 A 펀딩을 주도했던 한킴 같은 사람이 강연을 하고 여기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 Ethics of AI 이쪽은 유럽이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hics of AI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뭐냐, AI가 뭐냐, 사실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기업이 활동하거나 하면서 데이터가 부수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는 결국 사람의 지적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그 데이터를 해서 사람의 지적 활동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AI입니다. 현재 AI는 그 데이터로부터 사람의 그 인텔리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특정 분야의 지식이 다시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 이런 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할 때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켰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축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앞으로 가는 아이고 죄송하네요. 앞으로 계속 가는데 뒤로 가는 걸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럼 말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갈 수 있나요? 이건가요?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뒤로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이 레볼루션이 가능하게 된 건 컴퓨팅 파워가 아주 늘어난 거. 그 컴퓨팅 파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Edge AI, 실제 사람과 가까이서 그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특히 AI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컴퓨팅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 그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AI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슬라이드가 몇 개 지나갔는데요. 돌아갈 줄 몰라서. 근데 예. 더 뒤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더 뒤로 가. 예. 뒤로 가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여기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서 저는 ABC라고 하는데 ABC가 있으면 D,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도메인 사이언스,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사업 쪽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과학기술의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D가 합쳐져야 이 현재 레볼루션이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앰비언트 AI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work from home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work from home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on premise 기업에 깔려 있는 IT 시스템보다는 클라우드에 깔려 있는 IT 시스템을 관련된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아니면 Salesforce.com 이런 회사들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그 Teams라는 그러니까 어디 줌하고 비슷한 거죠. 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이 줌에다 또 클라우드가 이미 워낙 탄탄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분야에서 매출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팀스가 고객이 늘어날 때 아주 빠르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게 다
클라우드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가 되도록 하고, 거기도 메일이 있죠. 그다음에 무슨 그 채팅하는 툴도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워크데이라는 그런 회사의 솔루션까지 클라우드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카운팅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서 이 회사가 아주 빠르게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 디지털 월드에 있는 회사들은 정말 해피합니다. 여기 보면 2020년 6월 달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해 급성장한 회사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대부분 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예외적으로 여기 보면 뭐 제약회사가 좀 있고 중국의 이 마호타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디지털 회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지컬 월드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당장 병원이 그렇고, 둘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쿠팡에서부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외국 같으면 특히 이런 식품을 만드는 곳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물류 문제가 있고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요즘은 이 골프장이 아주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운동할 데가 없고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런 쪽이 잘 되는데 여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피지컬 하던 것은 가능하면 디지털로 이제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동화하지 못하는 곳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과 이 AI를 같이 섞어서 이 컨트롤이 되도록,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구글에서 한 1년 전에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요 손바닥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여기에 요 팬이 있는데 팬 뒤에 구글에서 만든 TPU, TensorFlow Processing Unit이라는 게 지금 원래는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칩이었는데 이걸 아주 경량화해서 작은 그 capability의 TPU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엣지 TPU라고 하는데 이 엣지 TPU가 이 팬 뒤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USB니 뭐니 온갖 인터페이스, 와이파이도 다 되고요. 여기 한 150불 정도입니다. 이거는 개발용인데 실제 현장에 뿌리는 용으로는 뭐 한 50불에서 100불 사이로 이렇게 팔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그보다 먼저 나온 건데요. 이거 좀 다른 그 사양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GPU 같은 기능을 넣어서 AI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같은 그런 것을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로컬에서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카메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서 앞으로 점점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구글의 그 기술 자기들이 이제 만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보신 그 디벨롭먼트 보드고, 이걸 또 USB 형태로 넣어가지고 어디 컴퓨터에 아무데나 넣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건 카메라입니다. 뭐 아주 고사양은 하지만 카메라 25불짜리입니다. 그걸 거기 요 보드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 다른 뭐 온도 센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센서를 또 패키지로 이렇게 25불에 팔고 있고, 아까 여기 있는 일부를 떼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여기 일부를 컴퓨터에다 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시
도시에 여기저기 들어가거나 들어간다기보다는 사실 깔면 돼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생기면 뭔가 플렉시브로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앰비언트 A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CES에서 이 리프탄이라는 이분하고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어떤 모임이었는데 저도 초청을 받았고 이분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현재 케이던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거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려면 세계적으로 2개 아니면 3개의 소프트웨어를 꼭 써야 되는데 그 회사 중에 케이던스가 있습니다. 케이던스에 지금 CEO를 하고 있고 어떤 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최근에 인텔 CEO의 오퍼까지도 받았지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월든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벤처 캐피탈, 반도체 부분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CEO 체어맨을 계속해 왔어요. 이분이 남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투자할 때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AI 칩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 중에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는 작년 말에 인텔에 2억 불인가요? 아니 2 빌리언 달러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바 노바라는 그런 스탠포드 교수 2사람과 또 옛날에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 키 칩 아키텍트를 했던 사람이 같이 조인을 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삼바 노바라는 그런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논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3명의 파운더 중에 누가 주도하겠냐?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주도할 것 같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그 필요를, 니드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컨피규러블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기술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주 잘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칩을 우리가 만들 게 아니야. 물론 우리나라에서 AI 칩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세계적으로 62개의 AI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구글 같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시장에 내보내가지고 까는 거죠. 풀면 구글은 여기서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까지 다 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바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텐서플로우가 거의 30년 전에 윈도우 같거나 아니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뭐 칩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OS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미들웨어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서울대학교의 앰비언트 AI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이 아까 앞에서 보신 그 구글의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 디텍션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AI로 불과 3주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빠르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앰비언트 AI가 궁극적으로 이런 AI 그 칩을 내장한 그런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구글에 지금 저런 디바이스가 한 100불 정도라고 하면 10,000개를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듭니까? 100만 불이 들지 않습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우리가 10,000개를 어떤 지역에다 깔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10,000개의 이 AI 디바이스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거기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낮에 하는 어떤 그 미션과 밤에 하는 미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앰비언트 AI가 저는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시의 중요한 그런 지역의 교통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버스에다 저런 걸 달아놓게 되면 버스가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교통량들을 다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앰비언트 AI의 그 용도는 뭐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마 국방 분야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AI를 대단하게 뭐 생각하실 게 아니라, AI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미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나간, 보통 AI가 그런 데이터에서 어떤 인텔리전스 모델을 만드는데, 앰비언트 AI는 거기에 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캡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치 비헤이비어럴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는 건 이런 엣지 AI를 써서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뛰고 있는지, 사람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뭐 춤을 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 좀 연구를 하는 걸 좀 저희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차에다 앞에 내장을 해두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블랙박스, 누구나 차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대신에 이걸 달아두게 되면 차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블랙박스는 무조건 영상만 저장을 하는데, 누가 분석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들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의 라이브러리에서 골라서 우리가 필요한 걸 일을 시키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아주 재밌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연구도 할 게 많아요. 남들이 안 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AI 엣지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러닝을 하고, 또 이런 엣지 AI 디바이스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이런 쪽에서 아마 연구, 브레이크스루 리서치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 헬스케어,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을 케어하는 데라든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그리고 스마트 컨스트럭션, 건설 현장에서 그 안전 문제를 다룬다든지, 피트니스 스포츠라든지, 그다음 팩토리,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이제 이런 엣지 AI가 상당히 많이 퍼져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